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데이 스쿨 등교하셨습니다. 저는 학장 임추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직에서 핵심 인재신가요? 그런데 핵심은 일부이지 분명 모두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누구는 누구보다 우수하고 누구는 누구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얘기죠. 우열을 가르는 조직에서 결국 동료는 때론 경쟁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 동료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핵심 인재가 엄연한 글로벌 기업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소영 이사님 모시고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은 질문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다소 좀 뜬금없나요? 아니면 이제 속으로 그러게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한번 성공에 기여한 적 있나? 이런 고민도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잠깐만 나도 아직 성공을 못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에까지 기여해야 돼? 약간 이런 의문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 저의 성장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은 어떤 팀일까요? 자신이 먼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거를 자기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리더라고도 하고 또 인플루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관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더 잘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더 많은 자료도 주고 또 회사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면 우리 같이 일합시다라고 취업 제안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2,000명이나 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되게 놀랐던 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들하고 하면 어떤 인재들인가요? 어릴 때부터 그쵸 수학도 굉장히 잘하고 막 1등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 사람들이 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뭐 훌륭한 뭐 학벌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성장 속도를 봤는데 성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분명히 그냥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그냥 평범하신 분인데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에 꽂혀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거를 자기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막 커뮤니티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막 나누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 멋지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1년, 2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기술을 더 알려주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또 활용해가지고 또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 이렇게 또 취업을 하더니 어느 순간 보니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또 자기의 기술을 더 많이 갈고 닦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헌력 이런 게 굉장히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너무나도 기술이 빨리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는 이런 시대에는 이런 능력, 이런 성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저 또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좀 세련되게 생기기도 했고 오늘따라 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차려입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그리고 막 글로벌 팀에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유학을 다녀오셨나 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 어릴 때 시절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저 멀리 거제도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뒤에 그 슬라브 집도 보이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대학을 위해서 서울에 홀홀 단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코로나로 많은 청년들이 어렵겠지만 제가 졸업할 때는 IMF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도 막 내보내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 새로 저와 같이 이렇게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을 뽑지를 않죠. 그렇다 보니 이제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죠. 거기에다 저는 또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웠겠죠. 자, 나를 채용을 안 하면 내가 회사를 차리리라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그쵸? 이제 제가 이제 막 갓 졸업한 사람이다 보니 뭐 이렇게 훌륭한 사수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만든 회사니까 학생들이 같이 만들었는데 사수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 3년간 정말 열정을 다해 일했는데 홀라당 망해버렸어요.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되게 안타깝게 3년간 청춘을 바쳤지만 망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기간 동안 제가 문과생이고 뭐 제가 기술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사업도 처음 해봤는데 자, 이거를 저 혼자 막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업계 사람들도 모으고 저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모아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책도 같이 읽고 또 서로 모르면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스터디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3년을 지낸 거죠. 자, 회사는 망했죠. 그런데 함께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이 네트워크와 이 열정과 이 에너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도 망할 수가 없죠.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 하나 둘씩 성장을 하시고 또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 또 함께 이렇게 일하자라는 제의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글로벌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자,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이 시작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점을 찍고 이제 추락하던 그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 2004년에 구글도 등장하고요. 또 있다가 또 애플도 등장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하면서 시장을 막 빠르게 혁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그 성공한 방식을 따라하려다 보니 새로운 혁신을 잘 못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자, 누가 더 빨리 더 잘하나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빨리 많은 걸 만들어내나 그런 방식만 고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성공했던 이런 스토리들이 더 이상 힘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빨리 한다고 해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이런 혁신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경쟁을 격화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함께 이렇게 협동을 하라 그래서 함께 협동을 하다가도 자, 평가 시즌이 오면 어떻게 하죠? 자, 반드시 1등과 꼴찌를 나누죠.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살아라라고 해놓고도 자, 그래서 너는 몇 점이야? 그래서 너는 몇 등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내부의 경쟁을 격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살아오다 보니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너무 내부의 경쟁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있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보다 더 잘하려고 서로 이렇게 총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의 기업들은 성장을 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십수년을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2004년에도 $20, 2014년에도 $20 때였어요. 전혀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혁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IT 기업은 계속 혁신을 해야 가치가 있는데 더 이상 혁신을 못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투자도 들어오지 않고 고객들도 관심을 잃고 이제 언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어도 또 안 이상하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듣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회사의 전망이 막 압도적인 이 시점에 갑자기 저희는 회장님을 바꿉니다. 자, 이 양쪽에 계신 이 두 분은 두 창업주죠. 그런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인도에서 굉장히 평범한 아주 저 지방에 있는 공과대학을 나오시고 아주 평범한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신 그냥 평범한 분이 이제 3대 회장으로 등극이 된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분이 회장님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듣던 1등을 해야 된다는 말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계 캐롤 드웩 교수님의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경청해라, 공감해라 이런 얘기를 맨날 메일로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온 메일들은 자, 우리는 항상 퍼스트 해야 되고 항상 혁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회장님이 등장하시더니 경청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십시오. 이런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직원을 평가하고 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들도 다 바뀝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얼마나 내 성과를 잘 내는지 개인의 성과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티아 나델라 이후로는 이런 개인의 성과만을 강조를 하지를 않고 이 두 가지 나머지 요소를 반드시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했는지를 반드시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내 성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에도 꼭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성과나 만든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내가 막 배워와서 그걸 또 내 성과에 나는 어떻게 적용했어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생 그쵸? 난 내 성과를 어떻게 할지 나는 어떻게 성공할지를 그 질문만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모두 살아왔죠. 그리고 학교에나 선생님이나 사회에서나 누구 하나 내가 꼭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성공할 거야? 너는 어떻게 성장할 거야? 너에 대한 포커스가 다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다른 부서나 이런 곳에 극심한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사티아 회장님 이후로는 아니야 우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이거를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써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성과는 다들 잘 알아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라는 거는 자,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해라고 구체적으로 써 있지가 않아요. 내가 파악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대충 상상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거지 아닐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씁니다. 나중에는 고민이 돼요. 근데 진짜 이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거 맞아?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변화들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가서 물어보게 돼요. 옛날에는 굳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어쩌고 있는지 뭐가 힘든 건지 나 이외에 다른 부서는 뭐가 목표인지 자, 우리 고객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 사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확장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이러한 변화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떠나는 직원도 있고 또 변화에 적응 못해서 밀려나는 직원도 있고 그랬죠. 저한테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사회의 이 경쟁적인 분위기에 잘 적응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보다 더 잘하고
항상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연히 승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뽑아서 멘토링 해준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가 제 매니저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안타깝네요. 이런 경험하면 아주 생각이 깊어지고 철학적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저는 뭐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잘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너무 많은 이제 질문을 스스로 던지다 보니 약간 우울증도 오고요.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약간 멍하니 산에 가서 이렇게 자연을 벗하며 인생은 무엇이고 약간 이런 질문들을 했죠. 나는 정말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온 건지, 일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고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나의 삶의 목적은 뭐고 나의 원칙은 뭐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좀 깨닫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나에 대한 이제 이해가 조금 깊어지다 보니 내가 일하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10살 어린 나나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친구인데요. 모든 걸 내려놓고 보니 이 친구가 정말 인성이 훌륭한 거예요. 정말 경청을 잘해요. 정말 공감을 잘하고 또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또 자기가 먼저 노력해서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것. 나나가 이렇게 매니저가 된 이후로는 그 전에 리더들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은 아주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고 그 기준을 자꾸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혁신하는 그 상황과 시장을 봐야 되는데 리더의 기준에 맞췄나 내가? 못 맞췄나? 하고 계속 따져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나와 같은 이런 매니저들이 대거 기용이 되면서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고 저도 이게 지금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엄청 열심히 배웠죠.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기여하는 회사로 바꾸더니 회사가 그 오랜 부진을 뚫고 승승장구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파트너로 여기며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뭐가 힘든가? 내가 뭘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저도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도 이런 빠른 변화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공헌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좀 다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약간 기버가 될 거냐 아니면 테이커가 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이 될 텐데요. 그럼 당장은 사실 준다는 게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기버가 항상 성공의 사다리 맨 위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가 연구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나본 수많은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 그리고 IT 업계에서의 성공하는 사람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내 성장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결국 지금과 같은 빠른 혁신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일도 하고 삶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성장과 성공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 느껴보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그 또 많은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제가 MZ세대 20, 30대 팀원들에게 근면성실, 열심, 몰입, 충성, 희생 등 기존의 과거의 직장인 소양 대신 꼰대 소리 듣지 않고 동기부여나 성취 동기 향상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짧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 역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랑도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많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거는 코칭의 기술입니다. 코칭. 이제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공감하고 경청하는 코치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나 스스로 이 시대에 맞는 코칭 기술, 리더십을 습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MZ 세대든 누구든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자, 과거처럼 자 내가 동기부여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꼰대에서라가 아니라 그냥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꼰대라는 얘기만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섬찟해요. 나이가 좀 있고 또 학교에서 또 이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말씀처럼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지시하지 않고 좀 널린 마음으로 또 경청하고 들어주시고 기여하고 오늘 그런 말씀 그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의 질문들이 많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바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바로 해보고 싶은 분? 저기 네네. 기부가 되려면 우선은 마음이 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양보하면 뭔가 손해고 뭔가 먼저 주기보다는 재고 싶을 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 내에서 아니면 조직 내에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좀 잘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이런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부를 했을 때 알아봐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라나같이 이렇게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 리더가 자꾸 좋은 모델이 돼주면 사람들이 따라 하더라는 거죠. 그런 좀 제도적인, 그러니까 잘하는 기버를 자꾸 칭찬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런 분위기가 된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본인의 에너지를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상호 호혜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내가 기버가 된다는 거는 그냥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제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찾아가서 내가 그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거지 전혀 아닌 사람들한테 나만 자꾸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에 우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지만 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것도 능력도 필요하죠.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지금 답을 또 주셨는데요. 이제는 수업을 끝낼 시간입니다. 성공이란 당신으로 인해 단 한 생명이라도 더 편히 숨쉬게 하는 것.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런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하는 삶은 분명 성공한 삶이겠죠. 성공한 삶의 의미를 새삼 다시 일깨워주신 이소영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또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there, I'll be there.